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한 사람과의 연락이 끊기는 것을 넘어 교감과 깊은 신뢰,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던 따뜻한 시선까지 잃어버리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수많은 만남 속에서 마음 깊이 내 편이라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혹시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며 스스로 사람 보기 부족하다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관계운, 즉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좋은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왜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을까? 나는 왜 자꾸 관계에서 상처받을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정말 운명의 장난일까요?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예측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타인을 대하는 미묘한 태도,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방식들이 모여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인복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표현해야 할 세 가지와 오히려 신중하게 감춰야 할 두 가지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만 사용하면 저절로 좋은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말을 하는가보다 어떤 말을 하지 않는가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솔직함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적절한 침묵과 절제가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김민지 씨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민지 씨는 늘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지만 이상하게도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대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느새 그녀의 곁을 떠나곤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늘 같았죠. 그녀는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질 때마다 제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러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더군요. 민지야, 너는 너무 솔직해서 때로는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 너의 모든 감정이나 생각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항상 편안함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야. 그 말이 저를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그 후 민지 씨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표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사람들이 저를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관계에는 진심만큼이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민지 씨처럼 진심만으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었던 분들께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어떤 말을 통해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어떤 말을 아껴야 관계가 깊어지는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세 가지 습관. 인복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분명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매력의 중심에는 바로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고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말을 습관처럼 사용할까요? 세 가지 핵심적인 언어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을 열고 그 관계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일이 한결 쉬워졌어요. 오늘 당신이 함께 해줘서 정말 든든했어요.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을 특별하게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드러나지 않게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동료에게 늘 묵묵히 어려운 일을 챙겨주시는 모습,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팀 전체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라고 진심을 전해보세요. 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누군가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에 큰 감동과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화려하진 않지만 관계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줍니다. 둘째, 고마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일상에서 쉽게 생략되곤 합니다. 가족이라서 당연하게, 친구라서 쑥스러워서, 동료라서 어색해서 표현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 당신과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큰 힘을 얻었어요. 이런 표현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호감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다시 찾고 싶어 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는 마음의 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운이 좋은 사람은 감사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셋째,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언어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아직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와 같은 표현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겸손함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내세우기보다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를 보냅니다. 요약하자면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마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 속에는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관계에 독이 되는 두 가지 언어 습관. 하지만 긍정적인 표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내는 지혜입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 역시 말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말은 상처를 치유하지만 어떤 말은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듭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할 두 가지 언어 습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불행이나 어려움 토로를 삼가십시오. 혹시 만날 때마다 자신의 힘든 상황이나 부정적인 감정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요즘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처음 한두 번은 진심으로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싶지만 이런 이야기가 끝없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받아줘야 하는 관계는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물론 힘든 일을 나누는 것은 관계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습관적으로 고통만을 호소하는 것은 상대방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운과 편안함을 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그래도 이겨내려고 노력 중이야. 와 같이 작은 희망이나 노력의 메시지를 덧붙이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소통 방식입니다. 둘째, 과도한 자기 자랑이나 비교를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이나 성취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나는 남들처럼 고생 안 해도 다 인정받았지. 와 같은 말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랑이 반복되는 대화 속에서 상대방은 위축감을 느끼거나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을 피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이야기라도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거나 비교하는 마음을 들게 한다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통해 빛나는 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며 경청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관계를 위해 반드시 감춰야 할 두 가지는
뜻없는 부정적 하소연과 자신을 내세우는 과도한 자랑입니다. 이 두 가지만 줄여도 당신은 훨씬 편안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며, 이는 곧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인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언어 습관의 변화가 가져온 삶의 기적. 말하는 방식의 변화가 실제로 한 사람의 삶과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사도 잘 되지 않았고 손님들에게도 무뚝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손님에게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이는 것이 전부였고, 고맙다는 말은 입 밖에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식당은 늘 썰렁했고 단골 손님을 만드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늘 나는 장사 수완도 없고 사람 복도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이웃이 박 사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손님들한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요즘은 맛도 중요하지만 기분 좋게 해주는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날 밤, 박 사장님은 자신의 평소 말투와 태도를 곰곰이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손님에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한데 찾아주셨네요. 음식을 내갈 때도 혹시 부족하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에게는 오늘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라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꾸준히 실천하자 점차 자연스러워졌고 그의 표정 또한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씩 단골 손님이 늘기 시작했고 어떤 손님은 사장님 음식도 맛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져서 자꾸 오게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은 박 사장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의 식당은 동네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따뜻한 위로를 얻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밥심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너무 늦게 알았나 싶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박 사장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거두는지에 따라 삶의 방향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운 없는 사람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언어 습관의 변화는 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졌고 긍정적인 관계는 그의 삶 전체를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나는 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 자신의 언어 습관이 혹시 스스로 좋은 인연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의 힘과 관계의 깊이. 동양 철학의 지혜.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말이 지닌 힘, 즉 언령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그의 기운을 만들고 나아가 운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공자는 말은 그 사람됨의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을 드러내며 이는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필수 요소입니다. 왜 언어가 이토록 중요할까요? 우리는 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며 신뢰를 쌓아갑니다. 말이 너무 없으면 고립되기 쉽고 반대로 불필요한 말이 너무 많으면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따라서 말의 내용이나 빈도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배려가 더욱 중요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을 아끼고 뜻을 깊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더 큰 울림과 신뢰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들은 말의 양이나 화려함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을 더 예민하게 감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힘든 하루를 보낸 동료에게 진심 어린 눈빛과 함께 건네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건성으로 다른 곳을 보며 내뱉는다면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마음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인격이며 품격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긍정적이고 배려 깊은 언어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며 심지어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에 대한 좋은 평가를 만들어냅니다. 고전 책은담에는 말이 고요하면 마음도 평안하고 말이 온화하면 인연도 순탄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맺는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평소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는가? 나의 말은 사람들을 나에게 다가오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우리는 종종 언어와 삶을 별개로 생각하지만 언어는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비추는 창과 같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진심과 배려를 담아 소통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요란함 대신 신뢰와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돌아서서도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 참 괜찮더라. 이 한마디의 평가는 어떤 화려한 자기 자랑보다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긍정적 언어 습관 만들기. 언어가 관계운을 만들고 개인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말의 중요성은 알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언어 습관 형성 방법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아침에 오늘의 긍정 언어 하나를 정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꼭 사용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나 표현을 미리 마음속에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 표현을 3번 이상 해야지. 오늘은 누군가의 작은 장점을 찾아 칭찬해줘야지. 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에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그날의 대화 방식에 분명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어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 다듬어집니다. 둘째, 자신의 입버릇을 점검하고 바꿔보세요. 최근 일주일간 자신이 가장 자주 사용한 말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혹시 힘들다, 짜증나, 하기 싫어, 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들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말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부정적인 단어 한두 개만이라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힘들다 대신 잘 해내고 있어. 하기 싫어 대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해보자. 와 같이 표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달되는 느낌과 에너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이는 다시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합니다. 셋째, 말하기 전에 1초 멈춤을 연습하세요. 이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특히 감정이 격해지거나 비판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아주 잠깐, 단 1초라도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더 좋은 표현은 없을지 생각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 이걸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춘 후 괜찮아? 다음번엔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보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초 멈춤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말은 순간적으로 나오지만 그 영향은 오래 남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들은 다시 당신에게 좋은 에너지를 돌려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은 점차 긍정적이고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 습관으로의 변화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관계 개선 전략입니다. 마무리. 당신의 말이 당신의 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 즉, 인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복은 그저 운이 좋거나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가꾸며 때로는 말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두 가지는 신중하게 감추십시오. 표현해야 할 세 가지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 고마움을 전하는 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말입니다. 반대로 감춰야 할 두 가지는 반복되는 부정적인 하소연, 과도한 자기 자랑과 비교입니다. 이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결국 당신 곁에 좋은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비결이며 그들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지지가 바로 당신의 소중한 인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멀어진 후에야 그 사람이 왜 떠났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나기 전 나의 말이 어떤 색깔과 온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당신의 말은 보이지 않는 흔적 혹은 향기처럼 남아 상대방의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그 기억이 상대방을 다시 당신 곁으로 이끌 수도 영원히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결코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지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런 말이 당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인복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언어, 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또는 함께 일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언젠가 당신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위로를 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긍정적인 언어와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 설명서입니다.